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큐세, 이화그룹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영상을 드리냐면은 상패 여부 결정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먼저 이 아이디부터 이 결과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화전기나 이트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상패 여부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상당히 중대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근의 그 변화된 상황하고요. 그리고 상패 결정 날짜의 즈음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영준 회장이 이제 다시 보석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 이 중대한 시점이 될 때마다 이제 보석이 허가가 되는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금이 어느 정도 남아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 이 부분 현금 보유 상황하고요. 재무적인 상황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이화그룹에 대해서 소액주주 운동이나 또는 주주연대가 상당히 활발할 때 영상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좀 뭔가 확실한 변화가 좀 나타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두 번 드렸고 오늘 영상을 한번 드려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영상의 후반부에는 실적주도 하나 이번에 제가 새롭게 찾은 건데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이 종목에서는 꼭 대박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이번에 찾은 실적주거든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영상 찍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변화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디 같은 경우 이제 변화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거를 메모한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일단 이렇게 되죠. EID 같은 경우는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해서 1월 23일 이내에 상공이 상장 공시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내 상패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때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23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러면 금 24, 27, 28. 한 1월 28일 안에 그죠? 1월 28일 안에 결과가 상패 여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 이 아이디가 제일 먼저 상패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 아이디가 뭔가 결정이 나오면 이화전기나 이트론이나 이큐셀 같은 경우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아이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화전기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12월 19일 개선기간 종료됐고 제출했어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상패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화전기 나오게 되는 수순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트론 같은 경우도 이화전기와 마찬가지 날에 2월 14일에 상패 여부가 이제 결정이 다시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EQ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림 로봇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 있죠. 정리매매포로 돼 있고 뭐 그런 상태.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의 지금 현재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행 내역서들을 다 제출을 해서 상패 여부 결정 날짜가 확정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개선 기간이 일단 연기가 될지 아니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메리츠 증권 소식이 좀 나와 있는데, 메리츠 증권이 결국 메자닌 같은 경우 이번에 이화그룹 사태 때문에 결국 그 타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리테일에만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수수료 영원 카드 꺼내더니 그런 건에 대한 기사 정도 실렸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이화그룹 주주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 기사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김영준 회장이 한번 그 보석을 한번 허가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그 동영상으로 TV에서 이 김 회장의 보석 씨의 그 행동, 이 건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표출이 돼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또 이번에 보석이 허가가 됐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준 회장이 실질적 방어권 행사 필요하다는 핑계하에 보석을 신청했었어요. 그죠? 네, 지난 1월 10일에 신청을 했었고 검찰에서는 뭐 당연하죠. 뭐 말도 안 된다. 예전에도 주요 참고인을 만나거나 주요 임원 접촉했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 그 영상 기억하시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김영준 회장은 어린 자녀 둘 있고 연로하신 어머니에 있다. 자, 이렇지 않은 그 구속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이런 사연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보석을 허가해 줬는지 아니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 필요하다고 한 건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그 기사를 보시다시피 1월 17일 날 횡령축소원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보석 석방됐다는 그런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나오면은요, 예전에 TV 그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김영준 전 회장이 과연 어떤 그 행태를 보이고 다니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한 번 더 매스컴에서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이 말이죠. 꼭 이렇게 그 상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타임에 이때 보석이 결정이 돼가지고 참 타임상으로 참 이상하죠. 네,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소액주주 운동이나 또는 뭐 주주연대 활동 활발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김영준 회장이 사회이사 못 되고 되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어간 예전보다 좀 활동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패 결정을 좀 피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아이디 쪽을 한번 보는데요. 이 아이디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 상황을 좀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 상패 여부 결정 나기 전에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현금 면에서 과연 괜찮은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유동부채 같은 경우가 지금 이화전기고요. 이 아이디를 한번 오늘은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부터 먼저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이 한 1595억 있고 유동부채가 1933억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실적 부분부터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업이익은 지난 3분기에 흑자를 냈어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현금이 좀 들어왔겠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판매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비용이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판관비죠. 근데 분기당 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여기는 한 3분기에는 160억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재작년에는 250억. 그죠? 이게 지금 분기당 만약에 한 150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정도 이상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66억 유동금융자산하고 현금성 자산 332억에서 한 400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견딜 수는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좀 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유동자산 자체는 유동부채보다 좀 적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네, 이 비유동자산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투자 부동산이 1,800억 정도 돼 있죠. 네, 부동산 그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다 나중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현금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그 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사실 그 상폐가 돼도 바로 죽지는 않고 이런 투자 부동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수순을 밟아서 충분히 회생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 이사진의 인적 쇄신, 경영진의 인적 쇄신이 그 변화를 화끈하게 줘야 되는데 예전에 흉내만 내고 이게 100% 지금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껄끄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EID 경우를 보면서 재무적인 상황이나 현금 상황이나 또는 투자 부동산 이런 걸 봤지만 이런 기업이 상폐가 당할 이유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경영진 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든가 아니면 매각건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은 이 조건만 가지고 본다면은 이번에 상폐 결정에서 사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도 그런 경우 가지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요번에 그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EID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화전기 이트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화전기나 이트론에 대한 재무적인 상황을 한번 또 봐서 말씀을 드리고 EQ셀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어떤 답을 참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빠른 신속한 소식들은 제가 꼭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소통과 추천주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 EID 또는 뭐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그래도 좀 도움을 좀 미약하나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여하튼 이 아이디의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매매 잘 하셔가지고 꼭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